속보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 단독으로 만날 것 그러네요. 음, 손잡아야지. 일단은 이재명 씨가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 부동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도 마찬가지로 혈안이 되어가지고는 이재명 씨를 뽑으려고 하겠지. 이재명 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관해 가지고도 또 간대하게끔 또 나오니까. 근데 코인은 잘 접근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일단은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 단독으로 만날 것 그러네요. 뉴스를 읽어보기 전에 채팅창에 김승민 TV 채널 맞나요? 그분이 채널명이야. 김승빈 TV 채널명. 이재명 대통령으로라고 채팅창에 글을 적었는데 이재명을 홍보하고 싶으면 내가 뭐라 그랬죠? 슈퍼챗 10만 원 쏘고 홍보를 하셔요. 자, 채팅창 글은 삭제. 입틀막은 안 시켰어요. 너무 달콤해. 우리 아버지 주려고 샀거든. 싫어요. 미쳤나? 와, 너 돌았니? 어디 감히 내한테 또 미쳤나란 소리를 해? 그래? 너 입틀막 되고 싶구나? 좋았어. 입틀막.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음. 자, 0.1초 내로 입틀막이다. 한술 더 뜨네, 여기는. 음? 여기는 한술 더 떠. 여기 뭐지? 얘들이, 뭘까? 니들이 홍보하고 싶으면은, 음, 홍보비를 내. 홍보비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 알겠어? 응? 삭제. 연병한다? 이건 기분 나빠서 삭제. 자, 여기 뉴스에 보니까 속보야. 매일신문인데요.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 단독으로 만날 것 그러네요. 이거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오는 7일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네요. 그럼 내일이죠. 또 계속 읽어보면은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그러니까 6시요.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동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요. 김문수 이분이 실망을 시키지 않았네요. 역시 좋은 분이야. 자기가 대권 주자로 나와가지고는 이권에 야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줬다 그죠? 그리고는 저분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게 연념한 거야. 손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덕수 저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한덕수 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경제를 살피고 그다음에 김문수 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속에 좀 들여다보고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하시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음? 거시기 거시기 닉네임이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덕수, 한덕수, 한덕수 그분 되고 그 다음 분에는 김문수 저분 또 뭐 국무총리나 뭐 그렇게 가든지. 무슨 내란 동조자예요. 내란을 누가 일으켰어요?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찌라시에 속거나 아니면 본인이 진짜 정치에 관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제밥에 관심 있다. 이재명 찍으면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러는 부류거나 뭐 기타 등등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일단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나라가 망조가 나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덕수 내란 동조자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덕수 그분을 어,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없는 말로 이렇게 찌라시 뿌리면 무조건 다 신고, 고발, 신고. 괴롭히는 폭력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신고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찌라시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찌라시가 문제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동케 만들잖아요. 생각을 혼동케 만들어. 문제가 크다니까요. 닉네임 서브 한심하다 저렇게 적었는데 난 너가 여기 와가지고 채팅창 그렇게 적는 게 더 한심해. 삭제. 기분 나빠서 불쾌. 음, 내가 글쓰기 이야기했죠.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홍보하고 싶다. 그 중에서 누구 이재명이다. 이러면 무조건 뭐 10만 원 내고 한덕수 욕하고 싶으면 무조건 10만 원 내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그 외에는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아. 충전 그 본인도 정도껏 하셔요. 홍보는 아니고요. 이재명 말 꺼내는 것 자체가 홍보야. 아시겠어요? 그 시기?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시기 하다. 옛날에 그랬잖아. 그 시기가 참 그 시기 하네. 뭐 그러면서. 어, 충전. 괴롭히는 폭력으로 적었어. 내가 널 날려 보내줄게. 어, 한덕수가 아니고 다니라를 응원하셔야죠. 그래, 한덕수가 다니라를 시키는 거야. 한덕수야. 음. 한덕수 그분 같은 경우에는 WTO 그다음에 OECD 거기 다 대표로도 있었어요.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를 좀 더 글로벌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그분이 최상이야. 트럼프도 한덕수를 그 사람을 높게 봤어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한덕수야. 일단은 한덕수야. 그리고 과거에 대화로 평화통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 됐어? 됐어? 안 됐지.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때 너무 일찍 USB에 뭘 넣어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한테 정보를 너무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야. 그거 이적이야. 따지고 보면. 통일이 됐으면 상관이 없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 쪽에서 손을 먼저 내미는데 난 그것도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못마땅한 것 같아. 과거 김일성이 있을 때는 김일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우리가 주구장창 손 내밀잖아. 걔들은 참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자고. 김정은이가 아 그래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갈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손을 내밀면 몰라도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봐요. 예, 나는 그렇다라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신재웅 국익이 우선. 그렇죠. 국익이 우선이야. 우리 쪽에서 북한에 손 내밀지 않는 그거 자체도 국익이에요. 그것도 국익이야. 우리가 먼저 북한한테 손 내미는 거 그거는 아니라니까. 물론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개인이 싸우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하지 않아도 저 사람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에 손을 내미는 거는 그건 괜찮아.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일개 싸움, 파이팅 했던 그걸 가지고는 빗대어 가지고는 모질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작전으로 간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들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게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KDH. 내가 징한 게 아니라 머리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응? 내가 있으면 KDH. 닉네임 KDH. 내가
징한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이성적으로. 참 지지하면 봐봐. 저렇게 채팅창에 글을 적는다. 단순 무식하게. 지지하면 내가 덕수 마누라가 되니? 내가 덕수 지지하면 덕수 마누라가 돼? 윤석열 지지하면 윤석열 마누라가 되니? 어떻게 그렇게 완전 최하급으로 채팅창에 글을 적고 나가냐? 한독수로 누가 찍어? 너가 찍어야지. 지독한 영혼. 닉네임 지독한 영혼. 너가 찍어야지. 꼭 찍어. 알겠지? 이상한 협상이 아니고 관세 협상이야. 관세 협상. 미국이 관세를 너무 너무 높게 불러서 그거 조정하는 거예요. 이상한 협상이 아니고 아유 정말 무조건 와가지고 반갑난다고 이런 식으로 글 적는 거 나는 이제 거부. 자, 몇 분 돌렸지? 13분. 13분에 그대들이 자유롭게 채팅창에 글을 적도록 내가 놔뒀음. 자, 20분 됐음. 이제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아시겠죠? 부산의 소리술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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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나 적었네. 너의 미친 거를 내가 삭제를 시켜줄게. 신고를 놓고 일단은 괴롭히는 폭력 이걸로 신고를 하고 그러고는 짠 됐어. 그대 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마셔요. 미쳤구나 하나는 내가 놔뒀다. 그 외에는 알아서도 글을 적으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덕수 그분을 욕하면 10만 원 내고 슈퍼챗. 그 다음번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다 슈퍼챗 10만 원 내고 지지를 하셔요. 공부를 하시든지. 이게 뭐 채팅창에 댓글러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하고 다른 거야. 마마님 백날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여진이. 아니야.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제한이 돼. 그래서 괜찮아. 아시겠어요? 두부. 아까 전에 여기 김문수 이분이 내일 6시에 한덕수 그분하고 만난대요.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나. 먼저 이렇게 내용을 본인이 읽고 싶다 그러면은 매일신문이니까 김문수 7일 오후 6시 한덕수 단독으로 만날 것 그거 카피해가지고 적듯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하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검색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뉴스를 일단 읽어보면은 김 후보는 특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면서 당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쭉 읽어보면은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단일화 이런 논쟁보다는 나름 다른 뭔가 생각이 있겠죠. 내일 뭐 만나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나면 나오겠지. 또 쭉 뉴스를 보면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따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보면은
어, 단일화가 논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화 회의장인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를 방문해 준하경 경주시장과 김상철 에이펙 준비 지원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당에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왜? 당에서 왜 끌어내려? 이분 잘하고 계시던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며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왜? 이렇게 적혀 있네. 이거는 또 금시초문 이야기다. 닉네임 카페인 돈에 환장을 했구나. 돈에 환장을 했어. 그래서 너가 쐈니? 어? 돈에 환장을 했구나. 그런 거 보니까 그 10만 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너가 쐈어? 응? 안 쐈잖아. 그런데 뭘? 정말. 만만의 정치 채널에서는 그대들이 이재명을 홍보하든 한독수를 홍보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구독자가 안 생기니까 어떡해. 응? 그러니까 뭐 이재명 홍보하는 사람은 거기를 많이 구독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 그러면 되지. 내가 그랬잖아.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원래 정치 방송이 아니라고 먹방 뉴스 그래가지고는 뉴스를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야. 먹으면서 톡톡톡 하는 뉴스에 섹션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정치 일부를 읽다 보니까 정치 쪽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현 시점에. 원래는 정치 방송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편이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편이 아니다 싶으면 득달처럼 달려와가지고는 안티그를 퍼부으니까 내가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가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돼. 나도 내가 요걸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가는 치르고 요걸 하셔요. 그렇지 않을까? 응? 대가를 받고 나도 요걸 얻어 먹어야지. 내가 왜 이유 없이 요걸 얻어 먹어. 내가 한떡수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카페인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음, 일단은 이분이 만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음, 저분이 글로벌 대통령이 될 만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파워는 김문수 저분은 과거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글로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저분은 글로벌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파워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순간 그냥 지지자들한테 파워를 조금 얻는데 내가 봤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다른 뉴스도 한번 보면은 이때까지 장이 거의 한 5일 정도 주식장이 놀았잖아요. 쉬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일 주식장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음, 댓글러들이 좀 나가기까지 좀 기다려줘야지. 경제 뉴스 한번 보자. 음, 바이오, 비주, 달바, K패션, 뷰티 기업 잇따라 IPO 도전장 쭉 제목 보니까 음, 음, 이러면은 미국이
이 무역협정을 발표한다 그러네요. 중국 협상은 아직 근다. 속보 미국 이러면 이번 주 일부 무역협정 발표 후속 기사는 이어지겠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딱 나왔어. 이렇게. 내일 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뭔가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높은 25%의 관세를 종목별로 해가지고는 조금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뉴시스야. 그렇게 제목이 나왔네요. 삼성 D, RGD, 미국서 K, OLED 기술 뽑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진짜 단가 낮고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가가 다 낮다니까. 어거지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2025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번에 LG 디스플레이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는 등 국내 업체들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래요. 그게 OLED야. 기술력을 자랑한다. OLED 처음 나왔을 때는 뭐지?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내일 조금 올라가겠네요. 여기 또 보면은 6일 업계에 따르면은 13일에서 15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리는 SID 2025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참여한다. SID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연구진이 모여 새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행사다 그래요. SID가. 약자로는 이게 저게 그 약자일까? 이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SID가 그렇다 그러네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연구진이 모여가지고는 새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행사를 SID라고 한다네요. 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런 약자 이런 것들. 그리고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무편광판 그런다. 무편광판 OLED 기술 LED로 SID가 선정한 올해의 디스플레이상 DIA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외부 빛의 반사를 막는 기능을 내재화해 디스플레이의 밝기인 휘도를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였다 그러네요. 짠. 좋네.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삼성 괜찮다라 그러는데 삼성이 망하니 뭐 3만 원 좀 더 찌라시라니까. 찌라시라니까. 여기 또 보면은 SID는 휘도를 개선하고 야외 시인성을 높였으며 동시에 패널 두께도 20%더 얇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기술을 스마트폰은 물론 다른 정보 기술 제품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더 얇아지면 패널 두께도 20%더 얇아졌대. 아무튼 삼성도 좋다라고 하는데 죽어라 삼성 욕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전부 다 찌라시라니까. 나라 경기가 안 좋다라고 꿀꿀하게 만드는 그런 찌라시. 문제가 많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 그렇지 않나? 볼 때마다 말은 잘해. 입이 보살이야 그 사람은.
또 한 번 볼까?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일단은 내일 주식장이 삼성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시장도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이런 쪽이니까 그런 기술주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음?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찌라시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라니까. 저 미운 오리 새끼 참 보기가 싫었네. 음, 이창용 경기 따라 금리 충분히 낮출 것 그러네요. 이창용 총재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로 한 거고 이미 3번 낮췄고 빠르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네요. 음, 이분도 의외로 되게 똑똑해요. 예, 의외로 되게 똑똑하다니까. 그리고는 이 총재는 한편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는 미국 통상 정책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한쪽만 베팅해서 금리를 낮춰놓으면 나중에 다시 걷어들이기도 어렵고 그런 외부 변화 보면서 시기 조정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 똑똑하다. 여기 제목은 이창용 경기 따라 금리 충분히 낮출 것이야. 이데일리 뉴스야. 그리고는 미국이 정책 금리를 막 올릴 때 따라 올렸지만 먼저 내리고 있다. 하향 국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에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거다. 왜 이번 달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들었죠? 뭔가가 꽁꽁이 속에 있냐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지. 본인이 잘 알아서 한다라는 거야. 금리 인하의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5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며 성장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보고 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투자 등 내수 경기 회복세를 보면서 미국 관세 정책과 환율 변동성을 두고 고려해서 시기와 폭을 정하겠다 설명했다. 1,300원대로 떨어진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이 내려온 것이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그리고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냐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강달러로 가는 거는 아니겠지.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달러가 어거지로 막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시적인 거지. 항상 그랬어. 예, 미국 달러가 항상 뭐 한 1, 2년 강달러로 가다가 그 다음번에는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이전보다는 그래 좀 높고 그러니까 강달러일 때보다는 조금 내려오고 저달러일 때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치 가더라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IMF 전에도 엄청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안정세로 가다가 저달러로 갔죠. 그러고 있다가는 또 중간치로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달러일 때 사놓고 계속 묵혀두면은 곧달러일 때 팔면 되지. 근데 잠깐 뭐 한 1, 200원 조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때 팔고 사고 하면은 값도 안 나와. 사고 팔 때 그렇잖아요. 환전할 때 환전비도 내야 되는데 그 비도 안 나온다니까. 아유 맛있다. 딸기가 진짜 달다. 이번 딸기가 진짜 달고 맛있어. 딸기 좀 드셔요. 음, 음,
이상한데? 갑자기 조회수가 4,469야. 음, 이상해. 이건 아닌데. 음, 또 얘들이 또 트래픽 장난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환율은 난 내가 봐서 미국은 1250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생각에. 어떤 사람은 뭐, 환율이 내려가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좀 어려운 용어,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들여가지고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어, 착시를 불러 일으켜 준다는 거지 본인들한테. 그러면은 과거부터 계속 봤던 사람들은 알지만은 처음 최근에 그 사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 일단 뭐 그 사람은 좀 감성팔이니까 감성팔이잖아. 김대풍님 안녕하세요. 내가 좌파들 입틀막을 시켜놔가지고는 조용해서 너무 좋아. 음, 음, 최근 외국계 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했다는 거야.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란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고 걔들이 조용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 걔들이 대한민국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종북주의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니까요. 뭐 하면 터집답잖아. 한국어 또 계속 뉴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을 외국에서도 0%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총재는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문제가 크다니까요. 음, 여기 예를 들어놨다. 이 총재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는 현재 떨어진 성장률 전망을 잠재 성장률인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내년도에 주는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 안 하고 스테로이드를 막 집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 이어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다 성장률은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주춤한 거지. 일시적인 거야. 난 그렇게 봐요. 전반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일단은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식장을 어떨 것 같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뉴스 기사 하나하나에 설레발이 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길게 보고는 큰 수익을 바란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정권을 다시 쭉 보면은 우량 기업 가면 다 벗겨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실적 악화, 코스닥 상장사 130건 무더기 강등. 이렇게 짠. 참 이상하네. 보니까 단기 순이익 미달 62고 매출액 미달 56%. 기술 성장 기업부 등락률 쭉 보니까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매년 순정하던 우량 기업부가 처음으로 쪼그라들었다. 우량 기업부는 각종 재무 요건과 기업 규모 등을 충족하는 기업들로 꾸려지는데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ROE야. 자기자본 이익률, ROE하고 당기순이익 등이 기준치에 미달한 상장사가 대거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로보티스도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뭐지 자율주행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야. 분리를 한 거지. 그래도 나는 그건 괜찮다고 봐. 일단 또 쭉 보면은 1721개사였던 코스닥 상장사가 1793개사까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감소세다. 심사 당시 강등된 130개사 중 재무 요건을 못 맞춘 기업만 118개사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ROE가 평균 5% 이상 또는 단기 순이익이 평균 30억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등을 우량 기업부 지정 재무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을 못 맞춘 것도 56곳이 나왔다. 이때부터 기업 규모가 쭉 그러는데 2011년부터 코스닥이 시장에서 벤처 일반 기업부로부터 운영되던 소속부 제도를 개편했다. 벤처 기업부하고 중견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의 상장사가 각종 요건을 만족하며 우량 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반대의 경우 하위 기업부로 강등하는 형태다 그래요. 이게 한국거래소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 일반 기업부로 운영되던 소속부 제도를 개편했다 그래요. 2011년도부터. 그래가지고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는 기업 규모와 재무 상태, 그 다음번에는 경영 성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우량 기업부, 소속 기업부를 지정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부상한 로봇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였다. 여기 괜찮다 그러잖아. 로봇주하고는 괜찮다 그러는데 또 쭉 보면은 기술 성장 기업부 대장주였던 알테오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3.41% 상승했고 펩트론과
ABL 바이오, 올릭스 등도 주가가 급등했다. 레인보틱스와 클로버도 각각 66.26%, 100.67% 올랐다. 반면 선별 기업들로 구성된 우량 기업부 지수는 같은 기간 4.4% 오르는데 그치면서 코스닥 지수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음, 내일 레인보우 스틱 조금 또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음, 펩트론, 펩트론 한번 들어가 볼까? 펩트론 증권, 펩트론. 와, 꽤 높다. 17만 300원이야. 펩트론. 음, 아, 와, 여기도 대단하네. 이게, 야, 얘도 바이오, 여기서 놀만하네. 응? 4개월 만에 배가 올랐어. 4개월 만에 거의 배가 올랐네. 쭉 보니까 중간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등락률이 있었는데 저때 만약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팔았던 사람은 울겠지. 보자. 음, 한 7, 8개월 만에는 3배 올랐다. 음, 그러니까 바이오는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중간에 팔잖아? 그러면 본인만 손해라니까. 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는 뭐 울상 짓고 물론 뭐 신라젠 같은 것도 있지. 그거는 그 사장이 뭐 배임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신라젠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봤으면 사람들이 너무 막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페트론 와 그렇다고 해서 내일 페트론 산다라고 그렇게는 하지 마셔요. 그냥 나는 여기 보니까 뉴스에 페트론이 나왔어. 또 모르지 뉴스 기사가 자기네도 이거 페트론 어 종목 단가 올리려고 그런 건지도.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읽을 때 주식 뉴스를 읽을 때는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에서만 그치면 돼요. 나는 페트론은 난 몰랐거든. 근데 이제 알았는 거야. 페트론도 있구나. 알테오제는 하도 들어가지고는 아는 거야. 알테오제는 일단은 바이오 쌈바는 다 알고 알테오젠, 그 다음에는 펩트론, AB, L바이오도 있네요. 이거는 AB, L바이오 이거는 뭘까? 엄청나게 올랐네. 보자. 음, 생각 밖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다. 아, 그래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았네. 약간 펩트론 다시 안 들어가 보자. 3개월 전, 1년 전. 와, 1년 전에는 이게 1년 전 맞을까? 1년 전, 잠시만, 3년 전 보자. 와, 6천 원이야, 6천 원. 6천 원대야. 근데 지금은 17만 300원이야. 아, 조금 겁나는데. 최고로 갔던 게 19만 1,500원이야. 아, 왠지, 신풍이 좀 기대가 되는데. 신풍이 2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7천 원대잖아. 근데 얘들 지금
6천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대로 갔다가 지금 다시 17만 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품은 보니까 찌라시에 너무 막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길래 이렇게 많이 높아졌지? 뭔가 약품 개발을 했나? 음, 보자. 음, 저 수익률이 그 수익률일까? 아무튼 수익률은 좋았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좀 이상한데? 음, 아무튼. 아, 이제 다 나갔나? 조용해졌네. 음, 이젠 정치를 좀 봐야지. 엄청 시끄럽게 와가지고는 뭐 미쳤네, 도라이네. 자기네들 당 지지 안 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지. 음, 다 먹었다. 이쪽에 놔둬야지. 음, 한물장. 자, 보자. 정치를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연기하라. 조희대 탄핵 청문회 등 총공세 그런다. 완전 깡패스럽다. 어. 근데 이런 이재명을 추종한다라는 게 나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완전 권력 남용 아니야. 권력 남용이잖아.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남용. 보여준다라는 거지. 저거는. 짠. 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저게 반국가 세력인 거야. 받아들이질 않잖아.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길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그런 길 변경을 신청할 것이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이재명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왜? 공산국가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나 얘도 웃긴 것 같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야? 응? 꼭 김정은 체제인 것 같아. 응? 대한민국이 김정은 체제야? 아니 왜 모든 것을 이재명 씨한테 맞춰야 돼요? 나 이 내용 보고는 순간 딱 그게 떠오르는 거야.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국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내가 보니까 난 진짜 다른 거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그거밖에 없어. 진짜 이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인 거야. 이게. 예. 독재잖아. 1인 독재. 그리고는 어느 누가 한 명 반론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밀어주자. 그 공사 아니야. 그게 공산주의지. 문제가 크다니까. 그걸 모른다라는 게 나는 납득이 안 가. 그걸 인지를 못한다라는 국민들은 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 또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헌법학자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을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이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일 20일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차 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벌써 재판을 받고 그리고 판결이 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잖아. 그건 뭐 꼬리 자르기 식도 있는 거고 꼬리를 이어가자는 식도 있는 거야. 그리고는 법을 어기고 자기네들 규정에 모든 그 잣대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권력 남용이지. 그리고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고. 파기환송 저것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는 그러고는 파기환송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 자리에서 유죄 탁 때릴 수도 있었는데 분위기를 본 거지. 제발 정청래 나온다. 정청래 보고 있으면은 딱 질색.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사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 등 발의된 상태다 그래. 대한민국이 진짜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다. 저런 상황들이 국민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정원하는 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거. 점점 갈수록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특검 등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난 저 사람 왜 나오는 거야? 딱 읽기 싫다. 그 다음에는 정청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내가 지금 재판 연기하라 이 제목이라 가지고는 이 뭐지 싶어가지고 내가 봤는데 연일 탄핵만 외치는 거야. 아니 사법부에서 대선 개입을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일을 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법부에 연관이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 세계에 없어. 근데 쟤들만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진작에 법을 받든가 하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더니 깡패당이야, 깡패당. 해체가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체가 답인 거야.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콩고물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종북주의거나 그렇지. 아니면 찌라시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대에 끌려들어. 정치. 이거 고소해. 여기서 그냥 박지원 새빨간 거짓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고소하라고 명예훼손죄만 부여하지 말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박지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야. 누구한테? 저기 누구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한테 부인이 무속 의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박지원 저 사람이 수준이 저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짜증날라 그래. 10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한덕수 의원 욕하면은 10만 원 벌금 그랬는데 10만 원 받아야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는다. 김문수 후보도 무엇이 국가를 위한 길일까 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모두 문을 열어놓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이라며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다. 아,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한 후보는 6일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라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지지 세력이 다르다.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나는 일단은 한덕수, 김문수 저번은 아니야. 한 패널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거냐 객관식으로 대답해 달라고 질문했지만 한 후보는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사회자가 개입해 예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재차 물었다. 이런 재차 묻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강압적이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적답하지 않았다. 쭉 이어져 가지고는 보면은 뭘까? 제목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내용이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가를 위해서 대부분 도움이 안 된다. 당연하지. 정치를 모르는 일개 시민인 내가 봐도 이재명 씨가 내는 공약은 나라 망하는 망조야. 그렇잖아요. 나라 망하게 하는 망조라고. 망조 정책이라고. 내공이 쌓였다면 잘못된 내공이 쌓인 거라며 그분이라고 표현했다. 한 후보는 5.18 묘역을 찾았을 때 본인이 광주 사태 발언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모 당의 대표였고 후보인 후보인 분도 2014년 광주 사태에는 얘기를 쓰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씨도 2014년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나 봐요. 이처럼 임명을 거론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한 후보는 그분들이 진정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박지원만 유일하게 실명 거론 맹 비판.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 고발하려 했다. 고발하려 했다 그러지 말고 고발해. 아니 고발하셔요. 그래야 되지 않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나와. 한 후보는 부인의 무속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성을 높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했다 그래요. 이분 명예훼손 뭐 이런 식으로 고소하세요. 그래야지 강해집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후보의 배우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내가 알던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아니다. 모든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고발하려고 했다고 나를 세웠다 그러네요. 아 진짜. 한 후보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다 그런데 왼쪽으로 흘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저희들은 법으로 응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할 수 있냐라며 너무 실망했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좌파 세력들이 보면은 유튜브를 봐도 대부분 그렇고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건 죄다 새빨간 거짓말. 이어 양심과 지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또 믿는다. 그 말씀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짜 점잖하다. 진짜 점잖하다. 못한 사람 같았으면은 바로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진짜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대통령 감이다. 한덕수 저분은.
이 문제를 질의한 패널은 고유명사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저기서 고유명사는 뭐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말을 아낀 후보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겸은 절대 해서는 안 됐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성에 기초한 행정 하겠다는 취임사에서 가장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계 R&D 정책 예산이 낭비되는 걸 해결해 보려고 한 것, 의료개혁을 시작하신 것 높이 평가한다라며 그분은 그렇게 그릇된 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래, 잘 보셨네. 나도 그렇게 봤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부 다 찌라시 뿌려셔가 아니고 뿌려서 그런 거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부 다 찌라시 뿌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렇게 찌라시를 뿌리니까 국민들은 그걸 믿지. 이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이런 대처하는 것도 보면은 봐봐.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할 수 있냐라며 너무 실망했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양심과 지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또 믿는다.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겠지. 사과할까요? 절대 안 해. 나는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진짜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닌다면은 무속집에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는 다 가봤어. 안 가본 사람 없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보면은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죠. 최상목 근한대행 그분도 탄핵됐잖아. 누가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만행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상목 그분이 그냥 사표를 던지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반국가 체제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정신도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재명 저 사람을 한 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부 세력들이 저들을 뭐 좌지우지 이렇게 흔들고 있다니까요.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안 그러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음, 문, 윤, 운명진 법은 그래요. 뉴스원이야. 실형받은 전직 대통령 불명예 이어질까? 야, 솔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적행위 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적행위 한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선포했었으면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대화로 평화통일 성공했었으면인 거야. 성공했었으면 그 USB 김정은한테 전달해 준 거 괜찮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 USB 문제가 되죠. 이건 완전한 대통령이 이적행위 한 거예요. 돈 준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니까. 어떤 정보를 준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뭐 USB에 본인들 가족 사진이 있겠어? 안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가 망각했던 거야.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그렇게 해가 정권을 누가 잡는데 그거 물어봤었어야 했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쪽에서 대통령 나오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가 자기 자리 2인자 자리 내놓으면서까지 해가지고는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가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종북주의 애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는 와가지고는 이재명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은 뭐 탐욕이 뭔가가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만만히 종료할게요. 아유, 좌파들 댓글 안 적으니까 속이 시원하다.